지구 반대편 남미에서는 최근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극 최후의 빙하라고 불리는 곳의 일부가 녹아내렸습니다.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111년 만의 폭염처럼 기후변화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뿜어내면 불과 8년 뒤 지구온도가 1.5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한마디의 불평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누구 때문이지?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증감률이 100% 이상인 국가는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인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6개 국가이다. 이들 국가는 1990년 이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총 배출량을 볼 때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같은 자료에 의하여 2015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브라질이 제일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막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과 이미 발전을 끝낸 선진 국가들의 차이를 보여준다. 90년대 이래로 산업발전을 한창 진행 중인 저소득 국가에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온실가스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과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량이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 말은 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국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 논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국 중 중국, 미국, 인도 등 3개국이 가장 큰 기여국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즉 기후변화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국가의 대다수는 대서양, 태평양 등에 위치한 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였다. 향후 배출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이러한 불평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책임은 무엇일까? 2016년 4월 한국은 기후변화 전문 온라인 언론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악당으로 뽑혔다. 이러한 불명예를 갖게 된 이유로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한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빠른 속도로 배출량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석탄 화력 발전소 수출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 석탄 사업 투자 규모는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기하였다. 환경부가 공개한 2020년에서 2040년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안은 2016년 공언한 목표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목표치는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채 배출량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유 있는 불명예, 기후악당.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국가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기후위기는 여전히 전 인류의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 기업에서는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에 참여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하지는 않지만 LG화학이 RE100을 통해 2050년 탄소 배출 전망치의 60%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개인적으로는 육류 소비 줄이기, 전기차 사용 등의 실천을 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석탄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환경 정책을 입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은 기후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개개인, 정부가 함께 실천하는 것이다.